975번입니다, 여러분. 어떤 수를 4배하여 2를 뺀 수는 어떤 수의 3배보다 8만큼 크다 하였습니다. 어떤 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라는 문제인데요. 어떤 수를 4배 했으니까 x 곱하기 4를 합니다. 그 다음에 2를 뺐어요. 그 다음에 3배 한 거예요. 이것이 8보다 8만큼 크다라고 했으니까 4x-2 가 있고요. 3x 플러스 8을 해주면 이 작은 수에다 더해주면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x 이꼴 10이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수를 4배하여 3을 더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어떤 수에 4를 더한 후 3배하였더니 구하려고 했던 수보다 이만큼 컸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못한 경우하고 의도한 경우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잘못한 경우는 어떤 수를 4배하여 3을 더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어떤 수에 4를 더한 후 어떤 수 x에다가 4를 더한 후 3배 해야 했다라는 거죠. 요게 밑에 게 잘못한 경우죠. 밑에 게 잘못한 경우. 밑에 게 잘못한 경우가 됩니다. 못한 경우. 얘가 의도한 경우죠. 자, 구하려고 했던 수보다 의도한 수보다 이만큼 얘가 커졌으니까 여기에 더하기 2를 한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수를 4배하여 3을 더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어떤 수에 4를 더하면 3배를 하였더니 구하려고 했던 수보다 얘가 이만큼 커졌다는 거죠. 잘못한 것이. 그러니까 작은 쪽에서 2를 더한 것이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x 플러스 5는 3x 플러스 12가 되고요. 그리고 x는 7이 됩니다. x가 되고 12 빼기 5가 돼서 x는 7이 되죠. 구하려고 했던 수는요. 그러면 4x 더하기 3입니다. 여기는 아까 2를 제가 변경했으니까 4x 더하기 3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정확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착각하시면 틀립니다. 자, 4배하여 3을 더해야 할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4, 7이 28 더하기 3이니까 31이 됩니다. 구하려고 했던 수는 31이 되고요. 어떤 수는 7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977번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고대 이집트에서는 알지 못하는 값을 아하라 하였다. 다음 문제에서 아하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하와 아하의 3분의 1과 아하를 x라고 합시다. 그러면 x라 하고 더하기 x와 x의 3분의 1, 아하의 3분의 1과 더하기 아하의 6분의 1, x의 6분의 1과 아하의 18분의 1, 18분의 1과 4의 합은 32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합이 32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18을 곱하면 18x 더하기 6x 그죠? 더하기 3x 더하기 x 더하기 4 곱하기 18 32 곱하기 18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18하고 6 더하고 하면 4x 6x 하면 10x 28x 그 다음에 32 곱하기 8 빼기 4 곱하기 18 그래서 18로 묶으면 18 곱하기 28이 됩니다. 이게 28x가 된 거죠. 그래서 x를 28로 나누면 좌변 28로 나누면 답은 x는 18이 됩니다. 자, 그래서 x의 값은 18,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이 57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연속하는 세 홀수 합이면 x고
하나를 홀수라 하면 더하기 2한 거와 x-2 이게 다 홀수가 되죠. 차가 2가 나게끔 하는 것이 합이 57일 때 그러면 3x가 되고요. 3x가 57이 됩니다. 그러면 x는 3일은 3, 3, 9, 27, 19가 됩니다. 19 더하기 2하면 21, 19 빼기 2하면 17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가장 작은 수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요. 17이 되겠습니다. 자, 1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작은 수부터 차례로 나열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x, x-1, x 플러스 1로 두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수의 6배 그러면 6x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수의 합의 4배 나머지 두 수를 합하면 2x가 되고요. 여기 4배 한 것보다 이 6배 한 것이 26만큼 작다 그랬어요. 여기 26이 작은 거니까 6x에다가 26을 더하면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8x 그래서 2x가 26 되고요. x는 13 됩니다. 그래서 x에 13을 쓰게 되면 13, 14, 12가 되고요. 이때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을 구하시라고 했으니까 30에다가 37에다가 2를 더해서 39가 됩니다. 자, 그래서 983번 정답은 39가 됩니다. 여러분 984번입니다. 1차 방정식의 활용 7단원이고요.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컵 A, B, C, D에 물을 부어 컵으로 연주를 하려고 한다. 다음 그림과 같이 컵 A에 물을 부은 뒤 차례대로 15ml씩 차이가 나도록 나머지 컵에 물을 부었다. 4컵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 합이 330ml일 때 D컵에 들어있는 물의 양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 제일 작은 쪽에 있는 컵의 물의 양을 x라고 놓고 이걸 x 플러스 15, x 플러스 30, x 플러스 45가 되게끔 식을 정리합니다. 15씩 증가시킨 거죠. 그러면 전체 합이 330ml니까 4x 더하기 15에 45니까 90이 되고요. 330ml가 됩니다. 그러면 4x는 330에서 90을 빼니까요. 240이 됩니다. 그래서 x는 60ml가 되죠. 거기에 60에 45를 더했기 때문에 D컵은 105ml가 된다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984번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985번이고요. 여러분 12자리 숫자가 4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2자리 숫자가 4인 두 자리 자연수 그러면 12자리 숫자가 4다 그랬고 나머지 1위자리 숫자는 몰라요. 이렇게 여기는 12자릿수 이 뒤에는 1위자릿수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읽어봅시다. 이 자연수의 12자리 숫자와 1위자리 숫자를 바꿨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모에 있는 숫자와 그 뒤에 걸 바꿨으니까 여기가 이제 4가 되겠죠. 이제 4가 되는 겁니다. 4가 됐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를 뭔지는 모르겠죠. 1위자리 숫자를 여기를 x라고 하자고. 여기 숫자를 x라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12자리 숫자가 여기 1위자리 숫자가 바뀌어서 12자리 숫자가 된 거죠. 예, 12자리 숫자가 된 겁니다. 예. 이제 그 바꾼 수는 이 수는 처음 수보다 18이 작다. 얘가 작다. 그러니까 얘가 더 크더라.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이 작으니까 여기에다가 18을 더해줍니다. 18을 더해주면 같아지는 거예요. 18을 더해주면 같아진다라는 거죠.
지우고 같아지더라.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12자리 숫자가 4니까 이 실질적인 이 숫자는 수의 크기는 4 곱하기 10이 되고요. 1위자리 수니까 x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2자리 숫자가 x니까 10에 x를 더하고 더하기 4가 됐고 그 다음에 얘가 18을 더해줘야 같아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x 더하기 40이 되고요. 좌변은 우변은 10x 더하기 22가 됩니다.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9x는 22 마이너스 40이 되고요. 마이너스 9x는 마이너스 18이 됩니다. 그래서 x는 2가 되죠. 자, x가 2가 되면 실질적인 처음에 있던 숫자는 42입니다. 이걸 바꿉니다. 그러면 24가 되고요. 얘가 18이 작으니까 여기에다가 18 더했을 적에 얘가 4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의 조건에 맞는 결과가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수는 얼마다? 그래서 4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985번 정답은 42가 되겠네요. 987번 12자리 숫자가 1위자리 숫자보다 1만큼 작은 두 자연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12자리 숫자가 있어요. 근데 1위자리 숫자 비교했는데 이놈이 1위자리 수보다 1만큼 작대. 반대로 그러면 1위자리 숫자가 12자리 수보다 여러분 1이 더 큰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의 조건에 맞게 쓰려면 12자리 숫자를 x라 한다 그러면 1위자리 숫자는 x 플러스 1이 되겠죠. 각 자리 숫자의 합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2자리 숫자가 x일 것이고 1위자리 숫자가 x 플러스 1이니까 x 더하기 x 플러스 1이 돼요. 그래서 2x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게 각 자리수의 합입니다. 그래서 2x 플러스 1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이 자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의 5배. 이 자연수는 자 어떻게 표시되어야 되냐면 12자리 숫자가 x고 1위자리 수가 x 플러스 1이니 이 자연수를 표시하는 방법은 12자리 숫자에는 x니까 10x 1위자리 숫자에는 x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각 자리 숫자의 합의 각 자리 숫자의 합의 5배. 그러니까 얘가 2x 플러스 1의 5배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의 5배.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11x 더하기 1인데 얘가 10x 더하기 5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계산하면 x는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원래 이 숫자는 얼마냐면 45입니다. 45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의 5배, 9 곱하기 5의 5배이니까 확인하고 정답을 마크합니다. 그러면 이 자연수는 얼마다? 45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87번도 정리를 했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988번입니다, 여러분. 각 자리 숫자의 합이 9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그러면 각 자리 숫자의 합이 됐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를 x, 12자리를 y라고 할게요. 10의 자리, 1의 자리 정리를 하고요. 합이 두 자릿수가 9인 두 자리 자연수. 그러면 x 더하기 y는 9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이 자연수의 12자리 숫자와 1위 자리를 숫자를 바꾼 수, 바꿨다. 자, 바꿨다. 그러면 y하고 x가 되는 거예요. 얘가 다시 뭐가 되냐면 10위 자리, 얘가 1위 자리가 되겠죠. 이건 바꾼 수고 이건 원래 수야. 그죠, 여러분? 자, 그러면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27이 작다. 얘가 27이 작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7을 더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10x 더하기 y가 있는데 바꾼 수는 10y 더하기 x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27을 더해 주면 얘가 작기 때문에 같아지더라라는 뜻이고
x하고 y가 있는데 합이 9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y를 정리합니다. y는 9-x다라고 시계값을 변경을 하는 거죠. 그럼 y에 이제 9-x를 대입하니까 10x 더하기 y의 9-x y의 9-x가 되죠. 예. 예. 그 다음에 다시 또 x 더하기 27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연립방정식 푸는 거 비슷한데 여러분들이 요 합이 9라고 했던 요 식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 얘가 1의 자리가 그러면 합이 9니까 이 y가 900x다라고 놓고 풀 수도 있어요. 자, 팁. 여기 y에다가 뭘 놓고 푼다? 900x. 여기 y에다 뭘 놓고 푼다? 900x. 결과적으로는 y의 900x 9-x 쓴 거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좌변은 9x 플러스 9가 되고요. 우변은 90에다가 마이너스 10x 더하기 x 더하기 27이 돼요. 그래서 우변은 마이너스 9x가 되고요. 이거 두 개 정리해서 27하고 우리가 이제 90을 더해서 117이 됩니다. 그렇죠? 117이 되고 이는 9x 플러스 9가 되죠. 그럼 넘어가면 이항하면 18x가 되고 자 117에서 빼기 9를 하니 2를 더 빼니까 108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68, 48 그래서 x는 6이 되고요. 68, 48에 108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얼마짜리 수였냐면 x가 6이었으니까 x가 6이면 y는 3되죠. 9 빼기 6이니까 그래서 x가 63이 됩니다. 63. 두 자리 자연수 63이 되고요. 바꾸면 36이 됩니다. 36이 되는데 우리가 얼마 차이 난다? 27 더하면 27을 더하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얘가 50, 60, 3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마지막 확인했고요. 그래서 처음 수는 얼마다? 6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63입니다. 처음 수 63. 자, 이렇게 해서 988번도 여러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989번 대표 문제 한번 볼게요. 어떤 농구 선수가 2점짜리 슛과 3점짜리 그 슛을 합하여 12개를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점짜리의 개수를 x로 놓을까 3점짜리 슛을 몇 개를 놓을까에 대해서는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가는 게 유리합니다. 그죠? 문제의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냐? 3점짜리 슛은 몇 개에 넣었는지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x로 두고 풀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x면 2점짜리 슛은 몇 개냐 하면 12 빼기 x예요. 그래서 2점짜리라고 해야죠. 짜리. 2점짜리는 몇 개다? 3점짜리는 얘가 x개고 다 합쳐서 12개니까 12 빼기 x고 이거의 개수만큼 점수를 획득한 거니까 점수는 요거는 개수에다가 2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12-x 그죠? 얘는 3점짜리니까 3 곱하기 x 이게 더하기 전체 점수인데 얘가 29점을 득점한 겁니다. 자,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풀면 자 마이너스 2x 더하기 24입니다. 그죠? 더하기 3x가 되고요. 얘가 29가 됩니다. 그러면 x 더하기 24가 29. x는 몇 대다? 5가 되겠습니다. 5. 그래서 3점짜리가 몇 개? 5개. 그러면 5를 빼니까 7개.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27이 10 점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27이 14점. 자, 53 15점. 더해서 29점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 X는 5가 되겠네요. 5, 5개를 쏜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인
93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조선시대학자 황윤석의 책에 이순신 편에 실린 다음 문제에서 작은 스님은 모든 몇 명인지 구하시오 그랬어요. 작은 스님. 스님의 인원수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것부터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작은 스님, 큰 스님. 자, 이 문제는 모두 몇 명이다? 100명이다. 작은 스님 X, 큰 스님 100-X. 합쳐놓은 게 100명. 예. 전체 인원. 만두 전체 개수. 또 개수가 100개. 큰 스님이 먹는 만두의 개수는 1인당 3개. 작은 스님이 먹는 개수는 3명이 한 개씩 만두를 먹어. 그러니까 한 명, 3명이 한 개다. 그러면 한 명이면 몇 개냐? 비례관계니까 3으로 나눴으니까 3분의 1개씩 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인당 먹는 개수는 3분의 1개. 인당 여기는 3개. 그러면 작은 스님이 총 먹는 만두 개수. 한 사람이 3분의 1개야. 두 사람은 3분의 2개. 세 사람은 3분의 3개. 네 사람은 3분의 4개. X명이면 3분의 1 곱하기 X개. 그쵸? 그래서 3분의 1의 X개. 얘는 한 사람이면 3개. 두 사람이면 6개. 그러니까 만두 먹는 총 개수는 스님의 인원수 곱하기 3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 스님 먹는 만두의 개수, 총 개수는 3 곱하기 100-X지. 그 다음에 이게 다 합친 게 이제 뭐다? 100이다 라는 거야. 이걸 합친 게. 이런 식인 거잖아. 자, 그러면 3분의 1x 더하기 300 빼기 3x가 100이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9 마이너스 3분의 8x 마이너스 200. 자, 그러면 마이너스 이거 없어질 것이고 부호가 8분의 3 곱하기 200. 4로 약분하면 2, 4로 하면 20. 5곱 2로 나누면 25. 그래서 25가 3개. 25 곱하기 3, 75명이라는 거지. 그러면 작은 스님은 75, 큰 스님은 25. 큰 스님이 한 명당 3개씩 먹으니까 만두 먹는 개수는 75개. 작은 스님은 75명이 있는데 3분의 1개씩 먹어. 그래서 작은 스님이 먹는 총 만두의 개수는 25개. 75개 만두 전체 개수 100개. 이렇게. 큰 스님은 결국은 25명이서 75개를 먹은 거예요. 작은 스님은 75명이 있는데 너희들은 인원이 좀 많으니까 만두를 3분의 1개씩만 먹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적절히 양보한 건가요? 네. 우리 큰 스님들이 많이 먹은 거 아닌가요? 25명에서 75개 먹었으면 큰 스님이 좀 한번 더 양보를 해서 한 명당 3개씩 먹지 말고 2개씩 먹고 작은 스님한테 좀 많이 좀 줘야 될 것 같네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는 마트에서 간식을 사고 집으로 돌아와 다음 표와 같이 기억나는 것만 지출 내역으로 정리하였다. 지은이가 산 빵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지은이가 산 빵의 개수를 우리가 개수를 X로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600원인 과자의 값이니까요. 여기는 4개를 산 겁니다. 4개. 그죠? 그러면 18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X하고 음료수, 빵의 개수 X, 음료수, 과자 4개를 합친 게 18이니까 요 2개를 합친 것은 14가 되어야 됩니다. 요거를 합친 게 14인데 X에서 무얼 더해서 14가 됐으니까 14 빼기 X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해지면 X-X 없어지고 14하고 4를
더해서 18이 된 겁니다. 정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x 더하기 음료수라고 쓰시고요. 이게 14라고 쓰시면 이 음료수의 개수는 14 빼기 x가 된다는 것을 풀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금액 빵의 가격은 700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음료수의 가격 전체 금액은 800 곱하기 14 빼기 x가 됩니다. 이 세 개의 금액을 합친 게 13,900원이 되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놓고 풀어보면 자 볼게요. 700의 x 더하기 800의 14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3,600 한 것이 13,900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700x 더하기 800 곱하기 14 마이너스 800x 더하기 3,600이 13,900원 이겁니다. 자, 그러면 800원이 10개면 8,000원. 그 다음에 48, 3,200원. 그래서 8,000원, 8,000원에 3,200원이면 자, 700x 8,000 더하기 반 48, 32, 3,200원 마이너스 800x 더하기 3,600이 13,900원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200원하고 3,600원이면 계산을 해야겠죠. 얼마가 되냐면 6,800원 6,800원이니까 14,800원 700x 빼기 800x가 6,800이니까 14,800원. 예. 자, 더하기 14,800원, 13,900원.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천천히 계산해 보면 나올 수 있죠. 자, 확인해 볼게요. 6,000 여기가 800원. 6,800원 여기가 8,000원. 예. 그래서 14,800원 맞죠? 여러분. 자,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800원 플러스 13,900원. 그러면 이제 14,000원하고는 100원 차이 나니까 마이너스 900이 되는 겁니다. 그죠? 마이너스 900원이 될 거고 이게 마이너스 100x. 그래서 x가 얼마가 되느냐? 9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가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여기 계산해서 정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993번을 정리를 했어요. 자, 994번. 2021년도에 아버지의 나이는 42세, 아들의 나이는 12세이다. 12세이다.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3배가 되는 해는 언제인가? 라고 했습니다. 2021년입니다. 그러면 2021년에 2021년에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들의 나이는 12세, 아버지의 나이는 42세. 자,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가 3배가 되는 해는 언제인가요? 그러면 몇 년도인지는 모르지만 몇 년 후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 후, X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는 42 더하기 X, 아들의 나이는 12 더하기 X지. 이게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3배가 되는 거니까 42 더하기 X는 3배의 12 더하기 X가 되는 거지. 그러면 42 더하기 X가 있는데 36 더하기 3X가 될 것이고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X 36 마이너스 42 그래서 마이너스 6 되고 X는 3 되는 거예요. 몇 년 후냐? 2021년도니까 3년 뒤에요. 3년 뒤. 그러면 2021 플러스 2021
3하면 2024년도가 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정리를 할게요. 자, 여러분 998번 주영인의 가족은 부모님과 형을 포함하여 모두 4명이다. 그러니까 주영인의 가족 모두 4명. 올해 주영인의 가족의 나이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올해 아버지의 나이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한번 보자고요. 형의 나이에 4를 더하면 어머니의 나이인 44세가 된다 그랬으니까 하나씩 써보면 이런 뜻이죠. 형의 나이에 2배 하기 4를 더하면 어머니의 나이인 44세가 된 거야. 그러니까 빼면 형 곱하기 2가 40이 되고 형이 20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형이의 나이는 형의 나이에 형이가 20살이잖아요. 곱하기 10분의 7을 해서 14세가 되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를 잘 읽어야 돼. 20년 후의 아버지의 나이는 현재의 그 주형이의 나이의 2배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주형이의 나이가 말이 안 되는지 잘못 읽으면 보세요. 주형이의 나이가 14세야. 그러면 여기에 14 곱하기 2한 게 아버지의 나이, 아버지 현재 나이에다가 20을 더해. 그러면 아버지가 주영이 나이보다 더 많으니까, 그죠? 14보다 더 많은 수를 더해서 20이 된 거야. 그런데 28이 된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그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 문제 읽을 때. 아버지가 상식적으로 주영이 나이보다 더 많아. 그럼 여기 14 이상의 수야. 뭐 15, 16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거기에 2배 이걸 더하면 뭐 예를 들면 35, 36이 되는데 14 곱하기 2 하면 틀려버리죠. 식이 문제에 맞지 않죠. 그래서 문제를 잘 읽고 이거에 맞는 식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현재 아버지 나이가 X야. 현재 주영이 나이가 14세야. 그런데 20년 후라고 그랬어. 그러면 X 더하기 20. 자, 주영이 나이는 14 더하기 20인데 여기에 주영이 나이가 나이의 2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X 더하기 20년 후의 아버지 나이는 14 더하기 20의 몇 배다? 네, 2배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그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X 더하기 20은 34 곱하기 2. 그래서 68. X는 그래서 48세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올해 나이는 48세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잘 읽고 그 뜻에 맞게 식을 풀이 과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999번. 가로의 길이가 3, 세로의 길이가 5cm인 직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를 2cm 늘리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를 x만큼 늘렸더니 그 넓이가 처음 넓이의 4배가 되었다. 자, 그대로 문제를 선생님이 밑에다가 한번 표시를 했어요. 가로의 길이가 얼마? 3 이렇게 돼 있고요. 세로의 길이가 5 맞나요? 그런데 가로의 길이를 2cm 늘렸어. 그래서 이게 몇 cm? 5cm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얼마가 됐냐면 x만큼 늘렸어. x만큼 늘렸죠.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5 더하기 x가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도형을 로테이션 시켰을 수도 있어. 그죠? 왜냐면 보세요. 이 도형을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히 푸는 방법은 그림을 그려놓고 이 길이가 같아. 그지? 그러니까 이 도형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요걸 이렇게 돌려놓으면 이걸 회전시켜서 여기 갖다가 놓고 붙여놓으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놓으면 이걸 터닝해서 돌려놓으면 여기가 이제 3cm인데 4배가 됐으면 길이도 4배가 돼야 돼. 그래서 얘가 몇 cm? 얘가 4배가 되면 되는 거야. 5 곱하기 3인데 5 곱하기 3의 4배인 12cm가 되면 된다는 거라고. 5, 3의 4배인 12cm. 이걸 돌려놓고 비교해보면 자, 그래서 5 더하기 x가 12가 돼서 x는 7cm를 늘린 결과가 되죠. 결국은 뭐다? 7cm를 늘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 곱하기 5가 됐는데 얘가 5 곱하기 여기가 5 더하기 x가 됐어. 그런데 얘가 이거의 4배, 그러니까 곱하기 4를 한 거지. 그러면 이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12가 되고 5 더하기 x 이렇게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x는 7이 되는 거. 이렇게 방정식 세워도 되고 그림을 통해서 직관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 도형을 로테이션 시켜 놓으면 여기가 5cm가 되고 넓이가 4배가 돼야 되니까 이 길이 또한 4배가 돼서 5 더하기 x가 12가 돼서 x는 7cm다 라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뜻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999번 정리했고요.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02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길이가 72cm인 철사를 구부려 가지고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 비가 2대1인 직사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길이가 72cm인 철사를 구부리는데 우리가 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 비가 2대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 길이를 비례식의 성질에서 2K, 1K 이렇게 두는 거예요. 2대1이니까. 2대1이라는 말의 의미를 2K 대 1K인데 그러니까 K의 값에 따라서 그 길이가 결정이 되는 거야. K가 1이면 2cm, 가로가 2, 세로가 1cm, K가 2면 4cm, 2cm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B의 값이 2대1, 비례식에 있어서 동일한 숫자를 곱하는 경우에 B의 값은 같죠. 그런 성질을 사용해서 2K, 1K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로 더하기 세로의 길이가 72cm의 절반인 3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K 더하기 1K가 36이 되는 거죠. 그래서 3K가 얼마가 되냐면 36이고 K가 12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K를 대입하면 K가 10이면 여기는 24, 여기는 12 이렇게 돼서 36이 됐고 그 둘레 전체의 길이는 72cm.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요. 그 가로의 길이는 24cm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02번도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사다리꼴과 원을 4등분한 조각을 겹쳐 놓은 것이다. 색칠한 두 부분 AB의 넓이가 같을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언뜻 보면 사다리꼴과 4분의 1 원의 넓이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면 이 사다리꼴의 형태가 A하고 요 가운데 흰색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포함한 넓이고요. 그 다음에 요 하얀색 공통 부분이 4분의 1 반원을 안에 들어가 있고 B하고의 넓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부분 사다리꼴의 넓이 A하고 흰색 4분의 1 원의 B하고 흰색이 있는데 그 흰색을 기준으로 넓이를 A를 더한 거하고 B를 더한 것이 같습니다. 즉 그 말은 여기 흰색 부분을 선생님이 C라고 놓을게요. 여기 경계 이 부분들을 C라고 놓고 식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A의 넓이와 B의 넓이가 같으니까요. 자, 요 C 부분을 선생님이 이제 형광색 펜으로 칠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 더하기 A, C 더하기 B가 같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C 더하기 A와 C 더하기 B가 같죠. C 더하기 A는 무슨 넓이냐면 사다리꼴이죠. C 더하기 B는 4분의 1 원입니다. 원의 넓이가 되죠. 이건 사다리꼴 넓이가 될 거고요. C가 공통이니까 없어지죠. A와 B가 같다고 했고요. 그래서 C 더하기 A가 C 더하기 B다.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는 여기의 길이가 20-x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 20-x 더하기 윗변의 길이 24
높이, 요 길이가 높이입니다. 요 길이가 높이 20, 그죠? 그래서 20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게 사다리꼴의 넓이고, 반원의 넓이 4분의 1원의 넓이니까 파이 r 제곱에다가 4분의 1, 그죠? 자, 그래서 파이의 r 제곱이 20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그런데 파이를 얼마로 계산한다? 원주율은 3으로 계산한다. 여기가 3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44 빼기 x가 되죠. 44 마이너스 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가 20하고 약분 처리돼서 계산하면 10이고, 3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4분의 1 하면, 그죠? 20 곱하기 20이죠. 자, 20 곱하기 20의 4분의 1이면 얘가 5가 되고, 5, 20, 100에다가 3을 곱하니 5변은 300이고, 얘가 10을 곱한 것이 44 마이너스 x,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으로 양변을 나누면 30이 되고 44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를 우변으로 이용했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44 마이너스 30이 1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x의 길이가 얼마다? x가 14다. 요 길이가 14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1004번도 이렇게 차근차근 가장 기준이 되는 식은 뭐냐면 요 식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즉 등식의 성질, 공통의 C의 넓이에다가 같은 AB를 더한 것과 같다 라고 같이 놓고서 사다리꼴과 원의 4분의 1 원의 넓이가 같다고 놓고 풀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형의 저금통에는요 8,000원, 동생의 저금통에는 2,000원이 들어있대요. 자, 그러면 현재의 저금통에 8,000원, 동생의 저금통에는 2,000원. 형은 200원씩, 동생은 매일 500원씩 저금통에 넣을 때 형과 동생의 저금통에 들어있는 금액이 같아지는 것은 며칠 후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이런 뜻의 의미예요. 8,000원을요 우리 점에다가 한번 이렇게 표시해 보자고요. 현재 빵원, 여기가 빵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한 칸이 예를 들어서 8,000원이라 할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표시한 대로 1, 2, 3, 4, 5, 6, 7, 8 여기가 8,000원입니다. 여기가 8,000원. 그 다음에 동생 여기가 얼마냐면 2,000원입니다. 2,000원. 이렇게 표시할게요. 여기를 형, 여기를 동생 통장이라 할게요. 이렇게 구분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선을 하나 긋게요. 이렇게 해서 형은 8,000원, 동생은 이렇게 2,000원이다. 이제 현재 이제 형과 동생이 갖고 있는 돈이죠. 그런데 형은 하루가 지날 때마다 얼마씩? 200원씩. 그죠? 200원. 동생은 매일 500원. 네, 그러면 여기다 하루 지날 때마다가 이제 돈이 적립이 되는데 형은 200원이니까 1일 지나면 200원, 2일 지나면 400원, 400원, 그죠? 그럼 X일 후면 형 통장에서는 형은 200원이니까 8,000원 더하기 200X죠. 그러니까 하루 지나면 8,200원, 이틀 지나면 8,400원 이렇게 되는 거고, 동생은 그런데 저 낮은 금액 2,000원부터 시작했는데 2,000원으로 시작했는데 동생은 하루에 500원, 하루면 500원, 이틀이면 1,000원. 그래서 이렇게 같은 날 날수 대비 증가되는 속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동생이 형보다 돈을 더 많이 추월해서 저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이 통장의 금액이 같아지는 것은 며칠 후이냐? 어느 날부터 동생이 통장에 돈이 더 많겠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경계일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풀면 8,000 더하기 200x니까 한 번 더 쓸게요. 8,000 더하기 200x, 그죠?
2000 더하기 500x. 그러면 넘어가면은 이항하면 8000에서 2000 빼면 여기는 6000. 300x가 되죠. 0 두 개 없어지고 60을 3으로 나누니 x는 얼마다? 21입니다. 21. 20일이 되는 날에는 형과 동생의 통장에 있는 금액이 같아지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동생의 통장에 돈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가와 판가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려운 이유가 그 다음에 기준량에 대한 개념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판가, 원가, 정가,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죠. 판가, 원가, 전가, 그 다음에 이익이라는 거에 대한 용어에 4가지 용어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이 문제는 제대로 풀 수 있다 라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고. 내가 2,000원의 물건을 사왔어. 그런데 내가 여기서 가격을 정했어. 2,500원으로 정한 거야. 그러면 이거를 정했는데 팔아서 2,500원이면 판매 가격이 2,500원이면 얘는 이익금이 500원입니다. 맞죠? 그리고 2,000원의 원가에 대한 이익금은 원가 기준 얼마의 이익을 받느냐 할 적에는 2,000원을 기준으로 얼마냐면 500원입니다. 그러면 4분의 2죠. 그죠? 그래서 25% 0.25가 되는데 곱하기 100을 해서 25%의 이익금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원가에 대한 이익금이 25%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반면에 2,000원에 가지고 왔어. 그런데 2,500원의 가격을 정했는데 내가 이걸 2,250원 그러니까 250원을 깎아준 거야. 그러니까 몇 프로 깎아줬냐면 2,500원에 10%인 250원을 인하해 준 거야. 10% 인하한 거죠. 그러면 실제 가격은 2,500원 곱하기 10%를 했으니까 10분의 9만 받은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92, 18, 95, 45. 그래서 2,250원이 판매 가격이 된 거죠. 이 상황이면. 그럼 여기서 이익금은 얼마냐 하면 2,000원에서 2,250원에서요. 2,000원을 뺀 250원이 이익금입니다. 그렇죠? 이 이익금 250원이 누구를 기준으로? 누구를 기준으로? 원가를 기준으로 하느냐, 정가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집니다. 문제를 잘 읽어야 되겠지. 원가에 대한 몇 퍼센트냐면 원가가 기준이 하게 되는 거고, 원가의 이런 말이 들어가면 다 원가나 정가를 기준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2,000원 분에 얼마가 됐냐면 이익금이 250원 곱하기 100한 게 얘가 원가를 기준으로 한 몇 퍼센트냐 계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가를 기준으로 한 것은 2255분의 250원 곱하기 100한 게 얘가 정가 기준 퍼센트 이익의 비율로 표현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다 보면 용어가 정리가 잘 안 돼서 이 문제가 많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개념 하에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어떤 상품을 원가의 15% 이익을 붙였대. 그러면
원가라는 것 자체가 물건을 사온 가격이니까 X란 말이에요. 이게 원가지. 그러면 정가는 어떻게 된 거냐면 X라는 금액에다가 15%, X의 15%, 그러니까 100분의 15X 이만큼을 증액시킨 거야. 이게 정가야. 그죠? 정가. 100분의 15X를 더한 거야. 자, 그래서 X 더하기 100분의 15X다. 이렇게. 예시를 들면 1,000원이다. 그러면 원가의 15%면 150원 정도 되는 거죠. 150원이죠. 그래서 1,150원이 됩니다. 예를 들면 1,000원이다. 그러면 1,000원 더하기 1,000원의 100분의 15. 그래서 150원이 돼서 정가가 1,150원. 이런 식이 됐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가를 정하여서 이제 800원을 할인했다는 거야. 여기서 800원을 할인하여 판매했더니 여기서 잠깐만요. 800원을 할인해서 팔았어.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니까 정가, 판가. 판매 가격은 이 X 더하기 100분의 15X에다가 마이너스 800원. 이게 실질적인 판가죠. 할인해서 판매했더니 한 개를 팔 때마다 원가의 몇 퍼센트? 원가의 5%의 이익 한 개당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익금을 어떻게 계산하죠? 이익금은 판가 빼기 원가입니다. 판가 빼기 원가. 그러니까 빼면 여기에서 x를 빼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분의 15x 마이너스 800 이게 이익금이지. 이게 이익금인데 이익금이 원가를 기준으로 몇 퍼센트냐 물었으니까 원가가 x야. 그럼 x분의 100분의 15x 마이너스 800 얘가 분모 얘가 분자 곱하기 100한 것이 몇 퍼센트다? 5%다. 5% 이익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여기 반드시 누구를?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원가를 기준으로. 누구의 비? 여기가 이익금의 비. 이게 100분율로 5%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양변에 이제 뭘 곱하냐면요. 여러분 x를 곱하죠. 그리고 100으로 나눠요. 이 100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100분의 15x-800인데 얘 가로하고요. 양변에 얘가 x분의 100이지 않습니까? 그럼 곱하기 100분의 x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곱하기 100분의 x를 하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없어지고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서 없어지는 거고 약분해서 없어지는 거고 가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우변은 100분의 x로 곱해서 여기가 20분의 1의 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5로 약분 처리하면 얘는 20분의 3 돼요. 그러면 이항을 하면 20분의 3 빼기 20분의 1. 그래서 20분의 2의 x가 800이죠. 그러면 10분의 1이니까요. 나중에 8,000원이 되는 겁니다. x는 얼마였다? 원가가 8,000원이다. 자, 그래서 여기가 8,000원 된 거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 원가는 얼마였다? 8,000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문제는 용어의 정리가 명확해야 되고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정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1009번입니다, 여러분. 도서의 원가에 30%의 이익을 붙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이익을 붙인 겁니다. 이제 정가를 정했는데 이게 팔리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1,500원을 이제 할인해서 판매했더니
한 개를 팔 때 1200원의 이익을 얻었다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가, 원가, 판가에 대한 개념과 기준량에 대한 퍼센트의 이익의 비를 이해를 해야 이 문제들이 전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도소의 원가를 알아내야 하니까 우리 원가를 x라 합시다. 원가를 x 이렇게. 그 다음에 30% 그러면 정가는 x를 기준으로 더하기 100분의 30만큼 인상을 해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이면 예를 들면 30%면 300원. 그러니까 1000원이면 예를 들면 써줄게요. 1000원이다. 그러면 여기는 1300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1000원 더하기 300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정가에서 얼마를 할인해서 판매했냐면 1500원. 그러니까 x 더하기 100분의 30x에서 1500원을 깎아줘서 할인해서 이게 판매한 겁니다. 이게 판가가 되는 거죠. 판가. 예, 요건 지울게요.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게 설명한 거니까. 판매했더니 이때에 1200원의 이익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 판가에서 원가를 뺐더니 1200원이다. 그러면 x가 빼서 마이너스 이렇게 판가에서 원가를 빼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100분의 얼마가 되냐면 자 30x 그죠? 그 다음 빼기 1500 되는 거예요. 이게 계산한 놈이 1200원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원가는 얼마이냐 하면 자 100분의 30x 2700원이 되고 그 30분의 3이니까 x는 3분의 1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700 그래서 900원이 돼서 9,000원이 되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가가 얼마냐면 9,000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30%이면 2,700원이죠. 정가가 2,700원. 그래서 9,000원 더하기 2,700원. 그래서 판가는 이게 정가가 정해졌는데 이게 11,700원이 됐고 여기에서 할인했어. 1,500원을 할인했어. 그러면 1,700원, 1,500원이면 11,700원. 그래서 1,500원 할인. 그러면 1200원이 된 겁니다. 11,700원에서 1200원이 된 거죠. 그래서 얼마를 할인했냐면 1,500원을 할인했어요. 1,500원을 할인하면 1,200원이 된 겁니다. 1,200원이 이제 정확하게 무엇이 됐냐면 이게 이제 판매 가격이죠. 판매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익금이 이제 1,200원이 됐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이익금이 과연 1,200원이 됐는가 안 하고 보는 거죠. 1,200원에서 얼마를 빼야 돼? 9,000원을 빼면 1,200원이 우리가 이익금을 얻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고 나서 내가 그 답이 정확한지 확인하려면 역으로 계산을 문제에 맞게끔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력이 증가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1009번 정리했습니다. 원가가 4,000원인 상품에 5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였다. 다시 정가의 X%를 할인하여 판매하였더니 한 개를 팔 때마다 원가의 20%의 이익이 생겼다. 원가를 기준으로 20%에 대한 이익이 생겼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원가가 4,000원이에요. 그죠? 원가가 4,000원. 그런데 이걸 5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어. 그럼 50%면 2분의 1. 그래서 정가는 얼마다? 2,000원을 얹어서 6,000원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당시 정가의 X%를 할인했어. 그러면 6,000원에서 빼기
6,000원에 100분의 X만큼 할인, 이게가 판가가 되는 거죠. 이 판가가 있고 여기에 한 개를 팔 때마다 이익금이 생기는데, 그 이익금은, 자, 이익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자, 이익금은 판가 마이너스 원가다. 요거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 이익금이 원가의 20%다. 그러면 판가에서 원가 4,000원을 빼면 2,000, 그죠? 요거 마이너스, 그 다음에 다시 6,000 곱하기 100분의 X 0 없애주면 이게 이익금인데 2,000 마이너스 60X가 이익금이 됩니다. 이 이익금을 기준량을 뭘로 잡았냐면 원가로 잡은 거예요. 그죠? 원가로. 원가의 20%니까 원가가 여기다 오른쪽에다가 4,000원 분의 4,000분의 2,000 마이너스 60X가 곱하기 100한 것이 20%다. 20%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누굴 기준으로? 이렇게 원가를 기준으로. 누구를? 원가를 기준으로.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제에서 원가의 20%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를 기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다 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풀기를 시작하는데요. 100을 약분합니다. 그러면 40이 되죠. 40 곱하기 20이 됩니다. 그래서 8에다가 오른쪽이 800이 됩니다. 2000 마이너스 60x가 40 곱하기 20이 되는 거죠. 40 곱하기 20. 그래서 우변이 40 곱하기 20이니까 4이 8에다가 800. 그래서 2000 마이너스 60x가 800. 마이너스 60x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200이 되고요. x는 얼마가 되냐면 200원이 됩니다. 맞죠? 없어지고 그래서 20원. 20이 되겠네요. 20. 자, 그래서 x의 값이 20, 정가의 20%를 할인해서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x는 이렇게 20%다. 20%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차근차근 정리하셔서 1011번을 정리했고요. 어렵지만 차근차근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1012번입니다. S중학교에서 올해 남학생 수는 작년보다 8% 증가했고 여학생 수는 10% 감소했고 작년 전체 학생은 820명이다. 자, 하여튼 작년 거를 기준으로 잡아놔서 자꾸 증가 감소했다 했으니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할 적에 작년도를 잘 적용을 해야겠죠. 작년도 남, 여, 전체, 이게 다 주어진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 학생이 820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남학생 수를 기준으로 잡을까요? 남학생 수를 x, 그러면 여학생 수는 820 마이너스 x,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의 남학생 수는 작년보다 8% 증가했다. 그러면 8% 증가한 남학생 수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x 더하기 100분의 8의 x,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100분의 1이 100분의 100이니까 108x 이렇게 되고요. 여학생 수는 어떻게 되느냐면 10% 감소했다. 그러면 얘는 자 10분의 얼마? 9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8% 증가했다. 그 기준으로 그러면 108이 되는 거고, 이를 기준으로 100분의 100에서 8 증가한 거고, 얘는 10% 감소했다. 그러면 현재 올해의 여학생은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건 올해입니다. 올해 전체 인원수는 10명이 감소했어. 그래서 전체 인원수는 810명.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더한 게 810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식을 세울 수가 있고, 올해 여학생 여기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를 구하는 거예요. 올해 여학생을. 그래서 x를 풀어서 전부 다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할 건데요. 보자고요. 식을 풀 거니까 100분의 108x 더하기 9 곱하기 82가 됩니다. 왜냐하면 10하고 820 약분됐고요. 빼기 10분의 9인데 얘가 100분의 우리가 90으로 정리할 거예요. 통분하려고. 810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러면 100분의 90을 뺄 건데 그럼 100분의 얼마가 되냐면 18, 18x가 되고요. 자, 810 마이너스 9 곱하기 82가 되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100분의 18x 810인데 이거 계산하면 800 10개면 820이지 않습니까? 9가 82가 10개면 82가 10개면 820이죠. 9개면 80이에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계산이 10개에서 1개를 뺀 거죠. 82가 10번 더한 거인데 9번이니까 한 번 빼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분배를 하면 얘가 마이너스 10이 되고, 그죠? 예, 810 빼기에 820이니까 마이너스 10 되고 플러스 82가 돼서 우변은 72가 됩니다. 자, 이게 100분의 1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얼마가 되냐면 양변에 18분의 100을 곱해요. 그러면 72. 그러면 4가 되고요. x는 400명입니다. 자, x 그 400명이 누구였냐면 여기였어요. 그죠, 여러분? 여기가 400이었어요.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하면 400이죠. 820에서 400 빼면 420이죠. 여기에서 얼마가 줄었냐면 10%가 줄어서 420 곱하기 10분의 9가 됩니다. 올해의 여학생은 바로 정리된 거, 요 계산식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10은 없어질 겁니다. 약분 처리가 될 거고요. 예. 이렇게 없어지고 42 곱하기 9, 그래서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9, 28, 4, 9, 36, 378명이 올해의 여학생 수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어요. 1012번 풀었고요. 다음 문제로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5번입니다, 여러분. 어느 중학교에서 올해 남학생 수는 작년보다 5% 증가하고 여학생 수는 작년보다 4% 감소하였다. 항상 1을 기준으로 5% 증가하면 1을 100으로 보기 때문에 100분의 105가 되는 거고, 여학생 수는 4% 감소했기 때문에 100분의 96이 된 거예요. 그 기준으로 따졌을 적에. 자, 그런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자, 올해의 남, 여. 그런데 올해 남학생 수는 작년에 대해서 5% 증가했다 그랬어요. 그럼 요거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라 합시다. 작년. 작년으로 바꿀게요. 펜 색깔이 좀 그러네요. 얘가 작년 남학생 수를 X. 자, 올해 남학생 수는 5% 증가했으니까 100분의 105X. 여학생 수는 4% 감소했대. 작년 전체 학생이 630명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630 마이너스 X. 그죠? 그런데 4% 감소했어. 그러니까 100분의 얼마야? 96에 630 마이너스 X.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여기 630이잖아. 그죠? 작년 전체 학생이 630이니까 올해의 남학생 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올해의 남학생 수. 그리고 전체 학생 수는 작년과 같았다. 여기도 630이다. 이건 같더라 라는 것이죠. 작년과 여기가 올해입니다.
우리는 이제 요 식을 가지고 문제를 정리를 합니다. 자, 요 식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같다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같다는 표시를 해 주시고요. 예,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식을 쓸 건데 보세요. 100분의 105x 그죠? 그러면 여기가 더하기 100분의 96 곱하기 630 마이너스 100분의 96x는 630이라는 거죠. 양변에 100을 다 곱해서 정리를 하면 105에서 96을 빼면은요 9x가 되고요. 더하기 100을 곱했다고 계산했을 적에 96 곱하기 630이고요. 이 정리한 게 630 곱하기 100이 되는 겁니다. 100은 여기서 정리해서 없어지고 여기에다가 100을 곱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05에서 96 빼면 9x가 됩니다. 그럼 보세요. 630에 96 계산하는 게 아니라 9x가 있는데 630 곱하기 100 마이너스 630 곱하기 96이니까 630을 얘는 100번 더한 놈에서 630을 96번 더한 걸 빼는 거예요. 그러면 630 곱하기 얼마가 되냐면 4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9로 나눕니다. x는 9분의 얼마가 되느냐? 630 곱하기 4가 되는데 여기가 약분돼서 70이 되죠. 그래서 4, 7에 28, 280명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올해 남학생 수는 작년 남학생 수의 5%가 증가했으니까 280명에다가 더하기 5%면 100분의 5가 되죠. 그래서 280인데 이거 계산하는 건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계산하자? 280 곱하기 100분의 얘가 107 여기다 100분의 100을 있다고 가정하여 보면 100분의 105가 이렇게 돼서 계산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계산하셔야 되죠. 이거.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면 280에 그 계산을 하게 되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볼게요. 계산. 자, 이거 280에다가 더하기 100분의 280이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22입니다. 그러면 얘가 14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280에 20을 나누면 14가 되고 280에 14가 돼서 294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올해의 남학생 수죠. 이게 올해의 남학생 수. 학생 수가 294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294명이다. 자, 이렇게 해서 1015문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 표의 작성에 의해서 차근차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16번입니다. 학생들에게 공책을 나누어 주는데 5권씩 나누어 주면 4권이 남고 8권씩 나누어 주면 11권이 부족하다. 한 사람에게 6권씩 나누어 주면 몇 권이 부족한지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문제를 좀 멀리 돌려놨어요. 한 사람에게 몇 권씩 6권씩 나누어 주면 몇 권이 부족한지 구하시오 그랬어요. 참 어렵죠.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한번 접근해 봐요. 여러분들. 도대체가 공책이 도대체 몇 권이 있느냐 이거야. 공책 전체의 권수는 어떻게 계산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죠? 학생들이 공책을 나눠주는데 5권씩 나눠서 그럼 학생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 수를 우리가 고정을 하자고 몇 명인지 몰라. 몇 명인지 이렇게 모른다고 할게요. 이렇게 X명이 있어요. 이게 학생의 인원수예요. 이걸 몇 명? X명이라 할게요. 물론 동그라미가 뭐
6개 그렸는데 8개, 10개 그려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학생들에게 공책을 나누어주는데 얘 한 사람에게 몇 개씩? 예, 5개씩 준 거예요. 5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도 5개죠. 그럼 5 곱하기 x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눠주면 4권이 남는데 맨 마지막에 여기 하나, 둘, 셋, 4권이 남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전체 책의 권수는 5명씩 5권씩 x명이 가졌으니까 5 곱하기 x 그 다음에 남은 거 4권 더한 게 얘가 전체 권수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2명이다 그러면 10개에다가 4를 더해서 14. 그죠? 3명이면 3 곱하기 5를 해서 15 더하기 4에서 19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 넣으면 대입하면 19 이렇게. 이게 전체 권수를 표현한 거고 8권씩 나누어 주면 그러면 X명에게 이번에는 몇 권씩? 8권씩 준 거야. 여기 X명에게 8권씩 줬어 이번에는. 어우 8권씩 줬어. 얘가 8권, 여기도 8권, 8권, 8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림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데 11권이 부족하대. 못 받은 놈이 있는 거야. 그럼 얘가 8권 받았는데 못 받았어? 얘가 못 받았어. 그죠? 11권이 부족해. 그러면 11권을 얘를 못 받은 거 8권, 여기서 못 받은 거 3권, 그러면 맨 마지막에 여기는 몇 권 받았다는 얘기지? 맨 마지막에 얘네들 한 명은 아예 못 받았고, 맨 마지막에 2명 중에 2명이 있는데, 한 놈은 아예 못 받았고, 한 명은 전혀 못 받은 거죠, 전혀 못 받았고, 이런 뜻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한 명 아예 못 받았고, 그 다음에 11권이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얘는, 몇 권을 받은 거냐면, 11권에서 8을 빼요. 그러면 3권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몇 권만 받은 거 얘는 5권만 받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5권만 받았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얘가 제일 중요한 사실입니다. 얘가. 이 말의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얘가 5권만 받은 거예요. 얘가. 그죠? 그래서 얘는 3권을 더 받아야 되고 얘 맨 마지막에 있는 애는 8권 받아야 돼. 그러면 책의 권수는 도대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얘가 8권, 얘가 8권, 얘 8권, 8권, 8권인데 두 놈은 8권을 다 못 받았어. 결과적으로.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죠. X명이 있는데 X명. 만약에 예를 들면 80명이 있는데 2명이 못 받은 거야. 몇 권씩 주기로 했는데 8권을 주기로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80명에서 2명을 뺀 78명에는 8권씩을 다 줬단 말이야. 이게 바로 채권수가 되는 거야. 거기에 맨 마지막에 78명은 다 받았는데 79번째에 있는 요 한 놈이 3권만 받은 거지. 그래서 이게 전체 이제 책의 권수가 되는 거죠. 요런 의미입니다. 요런 의미. 자, 그래서 전체 채권수는 전체의 채권수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학생 X명이 있었는데 X 빼기 2명만 8권씩 받았으니까 곱하기 8을 하고 맨 마지막에는 얘는 몇 권 받았다? 5권만 받은 거야. 그래서 5권. 여기 잘못 말했어요. 여기가 5가 되는 거죠. 5권만 받은 거죠. 5권만.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몇 권이 더 필요하냐면 3권하고 나머지 8권에서 11권 부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권수를 써야 된다. 여기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잘못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받은 권수. 이게 전체 채권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채권수는 서로 같은 거예요. 누구하고 누가? 이제는 이거하고
우리가 이제 이거하고 이 전체 채권수하고 이 전체 채권수가 서로 갖다가 놓고 풀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x 플러스 4하고요. 자, 좀 축소를 할게요. 이렇게 나오니까 5x 플러스 4와 x-2의 8에 더하기 5죠. 이쪽도 옮겨서 여기다 한번 쓸게요. 5x 플러스 4와 여기에 x-2의 8에 더하기 5가 곱하기 합이 여기가 이제 같아지는 겁니다. 자, 요게 핵심 키워드죠.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이제 풀어봅시다, 여러분. 풀어보면 5x 더하기 4가 되고요. 8x 마이너스 8이 16 더하기 5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x. 그쵸? 마이너스 20에다가 더하기 5가 돼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5가 돼서 x는 몇 명? 5명이 되는 겁니다. 5명. 그러네. 그러면 전체 채권수는 몇 건이 되냐면 전체 채권수는 5 곱하기 5에다가 4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 채권수는 25 더하기 4가 돼서 29가 된 겁니다.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5를. 그래서 5, 25 더하기 4에서 전체 채권수는 29명입니다. 29권. 예. 자, 29권인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풀어야 되죠. 29권을 몇 사람에게죠? 한 사람에게 이제 6권씩 주는 거야. 6권씩 주면 몇 권이 부족해요? 6, 4, 24, 6, 5, 30. 그래서 한 권이 부족합니다. 한 권 부족합니다. 예. 총 몇 명 있었는데 학생 수가 5명이죠. 5명이니까 5명에 6권씩을 주게 되면 30권이 필요한데 한 권이 부족하게 된 것이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1016번에 대해서 자, 이런 식으로 1016번도 과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서 표현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센서학 1018번 문제예요. 어느 학급의 학생들이 줄을 서는데요. 한 줄에 4명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얘가 계속해서 4줄씩 세워봤더니 3명이 마지막에 남는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4명씩 서면 3명이 남고 한 줄에 5명씩 서면 2명이 남는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식을 세울 적에 약속이니까 규칙에 맞게끔 식을 세워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림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하나, 둘, 셋, 4명을 세웠어요. 근데 줄수는 몇 개인지 몰라. 그죠? 몇 줄 세우는지 모르지만 3명이 남았다. 4명이 있었더니 3명이 남았다. 그럼 전체 인원수를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 문제에선 전체 인원, 학급 수를 구하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 학급의 학생 수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한 줄 섰다. 한 줄에 4명 섰더니 3명이 남았다라는 거야. 그러면 4 곱하기 1 더하기 3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두 줄 세웠다. 4명씩 2줄이면 4 곱하기 2 더하기 3. 3줄 세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4 곱하기 3 더하기 3 되는 거지. 그지? 4 곱하기 3 더하기 3이 학생 수고. 4 곱하기 이제 4줄 세웠다. 4 더하기 3이 학생 수의 표현이 되는 식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x줄이라 그러면 4 곱하기 x 더하기 3이 되겠지. 그런데 이제 문제를 바꿨어. 규칙을 바꿔본 거야. 여기 x줄이었어. 이제 5명씩 세워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5명씩 세워보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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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5명씩 서면 2명이 남는데 줄 수는 4명씩 설 때보다
한 줄이 줄어든다라고 했어. 그죠? 아, 줄수는 그러면 x줄이면 한 줄이 줄어들어야겠다. 내가 x줄을 아까 세 줄이었는데 얘는 두 줄이 된 거죠. 그러면 보자고 우리가 5명씩 세웠어. 5 곱하기 줄수를 쓸 건데 4명씩 세웠다고 가정할 적에는 4명씩 두 줄이 나오면 5명씩 세웠다 그러면 한 줄이고 나머지가 2가 되는 거야. 5명씩 세운 줄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4명씩 세 줄 썼다 그러면 여기는 2가 되고 더하기 2가 된 거야. 여기는 세 줄인 경우의 식이고 여기는 세 줄인 경우의 식이지. 4 곱하기 3하고 더하기 3한 놈하고 5 곱하기 2한 놈하고 더하기 2한 놈하고 학생 수가 같으니까 같아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4 곱하기 x 더하기 3이라는 숫자는 자 정리해 보면 이런 거지. 4 곱하기 x 더하기 3 x 곱하기 3 4 곱하기 3 4 곱하기 세 줄일 때는 4 곱하기 3 더하기 3이라는 숫자하고 수하고 5 곱하기 2 더하기 2가 같은 거야. 예, 인원수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x줄이다. 4 곱하기 x 더하기 3이라는 이 식은 오른쪽에 5 곱하기 무엇과 같겠느냐 이거야. 합급수를 고려한다 그러면 합급수의 학생수를 원다면 하나의 줄수가 줄어든 5 곱하기 x가 아니라 x 빼기 1한 거에 더하기 2한 거하고 같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4x 더하기 3이 5의 x-1 더하기 2하고 같다라고 식을 세워서 이 문제는 풀을 수밖에 없지. 4x 더하기 3하고 5배의 x-1 더하기 2하고 같다고 놓고 푸는 겁니다. 그래서 4x 더하기 3은 5x-5 더하기 2 그래서 마이너스 x 3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그래서 x는 6줄이지. 자, 6줄이면 4줄씩 쓰였으니까 4 곱하기 6 더하기 3하고 5 곱하기 몇 줄? 한 줄수가 줄어든 몇 줄을? 5줄 더하기 3하고 같아져서 4 곱하기 24 더하기 3 27 여기가 2였죠. 5 곱하기 5줄이 2니까 25 더하기 2하고 해서 같아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당에 긴 의자에 학생들이 앉는데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12명의 학생이 앉지 못하고 한 의자에 6명씩 앉으면 마지막 의자에는 5명이 앉고 완전히 빈 의자 2개가 남는다. 이때 강당에 있는 학생 수는 몇 명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의자의 개수와 그 학생 수는 변경되지 않아요. 다만 앉는 방법이 변경되어 있는 거예요. 5명씩 앉았더니 많은 학생들이 앉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6명씩 앉아봤더니 결과적으로 의자가 2줄이 남고 맨 마지막 줄에는 5명이 앉았다는 겁니다. 문제를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맞게끔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5명씩 앉아보는 거예요. 자, 몇 줄? X줄입니다. 자, X줄로 이렇게 앉게 될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X줄로 앉게 될 겁니다. 여기서 X의 줄수만큼. 그러니까 의자에 몇 줄,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명이 남았다는 얘기고요. 이제 6명씩 앉아볼게요. 6명씩 이렇게 앉았다고 가정을 하면 자, 여기는 이제 맨 마지막 줄엔 몇 명?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5명입니다. 그죠? 5명이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원래 6명이 앉아야 될 건데 4, 5, 6, 2줄이 앉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만큼이 X줄이었어요. 예, 똑같은 이 X줄이죠. 사실은 똑같은 X줄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얘는 6명씩 앉은 거는 X의 의자 수에서 3개를 빼야지 돼요. 온전히 앉아 있는 건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 수를
하나, 둘, 셋, 넷, 5명. 이 학생 수는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 그래서 여기는 5 곱하기 x 더하기 10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거는 같다라고 놓고 풀게 되죠. 그래서 5x 더하기 12는 6에 x-3에 더하기 5가 됩니다. 자, 그래서 5x 더하기 12는 6x-6, 3, 18 더하기 5가 되고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0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x니까 x는 25개의 위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였냐? 여러분, 그 학생수였어요. 학생수는 그래서 위자가 25개에다가 곱하기 5명씩 앉았고 1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125, 25 곱하기 5는 125 더하기 12를 해서 137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020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무영이는 며칠 동안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행의 기간에 3분의 1은 잠을 잤고 12분의 1은 차를 탔으며 4분의 1은 관광을 했다. 또 식사와 쇼핑 등 나머지 시간을 합치면 24시간이라 할 때 무영이는 총 몇 시간 동안 여행하였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무영이가 총 몇 시간 동안 여행했는가? 라고 물었으니까 무영이의 여행 시간을 우리가 x로 둡니다. 그러면 3분의 1은 잠을 잤고 12분의 1의 x는 차를 탔으며 4분의 1은 관광을 한 거예요. 여기는 뭐였냐면 3분의 1은 잠. 여기는 차를 탔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관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식사와 쇼핑을 했는데, 나머지 시간 합하면, 식사와 쇼핑 등의 나머지 합하면 24시간이다. 이걸, 24시간이 뭐였냐면 쇼핑과 식사 시간이었더라. 총 여행 시간이 합친 게 이제 x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양변에 11을 곱합니다. 그러면 4x. 11을 곱하면 x, 11을 곱하면 3x. 자, 12 곱하기 24 곱하기 하지 말고요. 그대로 둡니다. 자, 12x가 되죠. 자, 그러면 5x, 8x가 되죠. 8x 마이너스 12x가 되고요. 마이너스 12 곱하기 2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몇 x? 4x가 마이너스 12 곱하기 24가 돼서 약분 처리하면 3 됩니다. 그래서 x는 몇 시간? 3 곱하기 24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72시간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021번도 확인했고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의 수학자 디오판토스의 묘비에는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1022번 문제를 풀고 있어요. 다음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그는 일생의 6분의 1을 소년으로 보냈고 그 후 일생의 12분의 1이 지난 뒤에 수염이 자라기 시작했고 다시 일생의 7분의 1이 지나서 결혼을 하여 결혼한 지 5년 만에 귀한 아들을 얻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생의 시간 소모죠. 그렇죠? 그런데 역경이 왔나 봐요. 그의 아들은 아버지 일생의 2분의 1밖에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들을 먼저 보내고 슬픔에 빠진 그는 4년 뒤에 일생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일생의 2분의 1을 살았다는 거. 그러니까 아들의 일생 2분의 1이 같이 살아간 과정이라는 거. 자기 일생에. 그래서 그거를 그래프를 그려서 표시를 했는데 보시면 소년의 일생은 6분의 1x고 맞나요?
자, 그 일생이 12분의 1이 지나서 수염이 지나고 다시 7분의 1x를 지나서 결혼을 했고 결혼 뒤에 5년 뒤에 아들을 5년 뒤에 아들을 얻은 거죠. 근데 아들이 자기 일생이 2분의 1x를 살았어. 그리고 자기 자신은 아들이 죽고 나서 슬픔에 못 이겨서 4년 뒤에 죽었다라는 게 디오판토스의 일생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식으로 써서 나타내면 디오판토스는 몇 세까지 살았느냐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6분의 1x 더하기 12분의 1x 더하기 7분의 1x 그죠? 더하기 5년 더하기 2분의 1x 아들의 일생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4년을 더해서 자신의 일생의 나이가 된다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푸는데요. 요거는 정리하면은 2분의 1x가 됩니다. 예, 그리고 요거 정리하면 더하기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 정리한 게 뭐가 있냐면 6분의 1x 더하기 12분의 1x가 있고 더하기 7분의 1x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더하기 9가 되어 있는 건데 얘가 지워서 2분의 1x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6, 12의 최소 공배수 10이고요. 12와 7의 최소 공배수는 84입니다. 그래서 84를 양변에 곱합니다. 4를 양변에 곱하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84를 곱하면 6일은 6, 6, 4, 24, 14x. 12를 나누면 7x. 자, 7로 84를 나누면 12x. 맞나요? 7은 7, 7이 14 맞네요. 그 다음에 84 곱하기 9가 있고요. 그 다음에 24x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21x 더하기 12x 다 그래서 33 21x 21 더하면 33x가 되고요. 84 곱하기 9가 24x가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그래서 이게 9x가 되네요. 마이너스 9x가 되고 마이너스 84 곱하기 9가 돼서 당연히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로 나누고 부호는 플러스가 되면서 x는 84가 정리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디오판토스가 몇 세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는 84세다. 예. 84세면 좀 일찍 죽은 거죠. 요즘 시대에서는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두를 하고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